이 상담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세요. 대부분들이 상담하면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상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기분 전환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힐링을 위한 상담이라 그래요. 힐링을 위한 상담. 하나는 기분 전환이 아니라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상처 치료 상담이 있어요. 자, 상처 치료를 하는데 상처의 정도에 따라 틀려요. 뭐냐면 우리가 상처를 크기를 총 10이라는 크기로 본다 그러면 크기를 1에서 5 정도 수준 되는 거는 그냥 기분 전환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 우울하거나 부모님이랑 좀 싸워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구나 이렇게, 또는 내 아이랑, 그 다음에 내 남편과 또는 내 아내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기분이, 감정이 좀 답답하거나 이렇게 될 때 뭐 합니까 여러분들? 기분 전환하죠. 가서 헤어숍을 가든가 쇼핑을 좀 하든가 아니면 잠시 여행을 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기분을 전환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상처의 크기가 5 미만일 경우에는 힐링을 하면 됩니다. 기분 전환. 이때 필요로 하는 게 상담입니다. 즉 상담이라는 건 내가 하소연을 하거나 펑펑 울거나 그러고 나면 조금 기분이 나아집니다. 기분이 나아지면서 상처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크기가 작다 보니까 기분 전환을 하면서 상처가 저절로 치료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상담이 필요해요. 지금 하고 있는 상담들이 다 기분 전환 상담입니다.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그 정도 되면은 스스로들이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5 이상 넘어가는 바로 이 5에서 10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은 힐링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는 5에서 10을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심리장애라고 합니다. 심리장애하고 심리문제하고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심리문제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조금만 노력을 해도 금방 회복을 합니다. 원래의 감정대로 그대로 돌아와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기분을 잠시 내가 조종만 해주게 되면은 바로 전환을 해서 바로 이 심리 문제는 원래대로 회복을 했다가 또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조금 힘들었다가 다시 또 힐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심리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리 장애라는 건 한 번 안 좋아졌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도 회복이 안 돼요. 대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심리 장애에서는 우울증이라든가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상하게 잘 힐링이 안 돼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하기가 어려운 바로 이 단계가, 상처의 단계가 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울증도 조울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명칭을 심리가 고장나 있는, 즉 심리의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거는 치료를 해야 돼요. 힐링을 하면 안 돼요. 이 힐링을 해서 기분만 전환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의 문제냐면 바로 상처라는 건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치료를 하느냐? 단계 수준을 갑작스러운 트라우마에서 강력한 거의 5 이상에 되는 거의 8, 9단계에 관련되어 있는 상처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리장애에 들어갔는데 이 심리장애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겪는 거는 대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래요. 그러나 처음에 발생될 때는 외상후 스트레스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장애로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언제까지? 평생 그렇게 가요. 그래서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힘들어지면은 일정 기간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 또 힘들어지고 또 힘들어지고 계속 이게 반복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심리장애로 들어가서 치료가 되지 못한 채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이 외상후 스트레스가 됐던 우울증이 됐던 공황장애는 어떤 심리장애 관련되는 부분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이때는 상담을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상담이라는 게 뭡니까? 상담은 우리가 상담사에게 뭐를 합니까? 자기 자신의 내담자가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뭘 얘기를 해야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냐면 사연의 상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담자에 대한 이 상담을 할 때 상담사는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지 이 사연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가 되냐고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상처를 이야기하죠.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상처 이야기를 할 때는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분 전환이 되니까요. 하소연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하소연을 하고 나면 기분이 전환은 됩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전환이 돼서 치료되면 좋은데 이게 치료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어디로 되냐면 다시 피드백을 합니다. 어디로? 인식으로. 자,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분 전환이 일시로 돼서 원래 여기서는 5 미만인 이런 기분 전환이 필요한 곳에서는 힐링을 딱 하게 되면은 피드백이 들어오기도 전에 치료가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피드백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어디로 들어와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상처가 커집니다. 제가 포럼 영상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포럼 영상은 상처를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상처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럼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보셨겠지만 포럼 영상을 보면 일시적으로 괜찮아져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상처는 커집니다. 이미 들어왔으니까. 일시적으로 마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편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시 들어와서 상처가 조금 커져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기도 전에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영상 봐야 되죠. 상처가 또 커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커지겠죠. 어느 정도 커지다 보면 못 견디면 우울증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애따 모르겠다 해리가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 영상을 주구장창 1년, 2년 거기에 의존되게 되면은 이후에 알아먹는하고 중독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려고 영상 공개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 영상마다 제발 포럼 영상에 의존하지 말으라고. 여러분들은 포럼 영상, 공개되어 있는 포럼 영상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가 커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식으로 다시 피드백 들어오면서 상처가 커집니다. 똑같이 여행을 갔다. 여행을 갔다 왔더니 일상에 들어오니까 또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중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져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다운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대부분 뭐냐면 여행 갔다 올 때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식으로 피드백 들어오면서 이게 상처가 커집니다.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요.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상 지나면 상담 경험 있으신 분들 알 거예요. 갔다 오고 나면 어때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지나면 더 아픕니다. 더 아파져요. 더 힘들어지고. 그랬더니 상담 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기분 전환하는 거, 기분 전환 어떻게 하면 돼요? 기분 전환 좋게 하면 돼요. 5개 감각기관을 좋게 만들면 되거든요. 기분 전환은. 그러면 뭘 합니까? 상담에서는 자신감을 가져라. 만약에 가정주부를 이렇게 했다. 너도 뭔가 일도 좀 한번 해봐라. 취미도 좀 해보고. 아닌가요? 운동도 좀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기분 전환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기분 전환이 이 상담에서 진행되면서 이 상처들을 덮어버리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걸 우리는 상처의 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해리로 들어갈 확률, 즉 중독증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중독에 빠졌다. 중독이 뭐 하는 겁니까? 스트레스, 상처들이 작용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강박이 움직이게 되면서 불안, 초조감이 만들어지고 그 불안, 초조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걸 하고 났을 때는 살 것 같은 신명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중독이에요. 즉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재밌대요. 그게 중독이거든요. 이 중독으로 빠지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상처. 기억납니까? 상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상처 기억에 해리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가지고는 있는데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의 크기만한 거를 뭘로 해야 돼요? 중독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처 안 아프니까 치료됐네요. 그죠? 그 치료된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악화됐지. 이게 더 악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상담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코칭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코칭이 어디 있어요? 코칭은. 그게 뭐냐면 인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작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합리화가 뭡니까? 나는 이런 걸 거야. 아, 나 몰랐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 그리고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려요. 즉, 상처를 덮어야 돼요. 덮는 작업을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상담에 관련되는 부분에 굉장히 부정적인,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꼭 필요해요. 여기에서는. 그러나 이 중간 단계를 넘어가는 심리장애로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치료를 할 때는, 감정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여기에서 상담이라는 것을 배제를 해야 돼요. 상담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고, 이러한 형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 상처를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이해, 그리고 관심입니다. 자, 상처의 치료는 이해와 관심인데, 이해 없는 관심은 뭘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중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뭘 가냐면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왜 내가 상처가 발생됐는지, 왜 발생이 됐느냐가 중요한 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 상처가 있는 여자가 좋을까요? 상처 없는 여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상처 있는 여자가 훨씬 좋아요. 왜?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는 원리를 딱 보면 내가 아프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가 여성으로서 내 감정을 지금 지켜가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이해예요. 내 상처가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생긴 거다. 그건 이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해는. 그리고 난 다음에 관심을 줘야 돼. 누가 나한테 관심 줄 거예요? 남편이 주던가요? 내 아이가 주던가요?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제 나간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좀 아끼라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좀 주라고 해서 이해의 작업을 하고 있고, 바로 이 관심을 줄 수 있는 방법, 타인에게서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그래서 스스로가 치료해 나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치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상담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오면은 얘기를 해요. 오면은 상처 얘기를. 저 이렇게 힘들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그러면 상처가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요. 왜? 얼마나 힘들었겠냐. 맞아, 나 충분히 이해한다. 관심 주죠. 상담하면서 관심 받고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3, 4일 지나면 더 아픕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랑 살 거 아니잖아요. 왜? 매일매일 관심 줄 수는 없잖아요. 저랑 살 거 아니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과제 열심히 하고 정말 올바르게 들으라고 제가 그 얘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상담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담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심리장애를 치료할 때는 상담을 하면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중독증에 빠집니다. 중독증. 중독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중독의 맨 마지막. 관계 중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 중독으로 빠져들어갔을까요? 상담을 하면서. 위험하죠.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 힐링을 위한 상담은 누구든 권장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치료를 위한 상담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치료를 위한 상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는 상담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즉 힐링을 위한, 기분 전환을 위한 상담은 괜찮아요. 머리 하러 가는 것보다는, 머리 한 번 할 때 20만 원 정도 하나요? 머리 한 번 하러 갈 때 그보다는 차라리 상담 한 번 가서 정확하게 그거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요. 이게 왜 이러냐면 기분 전환을 위한 상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위한 상담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덮어버려서 어디로? 중독으로 빠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상담해서, 우리가 상담 아시죠? 상담해서 한번 위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계속 상담실 찾아다녀요. 요 상담실에서 좀 위로받았는데 또 아파. 그럼 어디로 갑니까? 여긴 치료 못하는구나. 그래도 또 다른 상담실 갑니다. 거기서는 또 위로받아요. 좀 괜찮은 것 같아. 또 안 되네? 그럼 또 이쪽 찾아가고.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똑같아요. 재발되는 거는. 왜? 치료가 아니라 기분 전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힐링과 치료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